네, 반갑습니다. 어,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감사하고, 또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 댓글도 또 부지런히 이렇게 달아주시는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어, 점차 이렇게 그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또 이렇게 실시간 할 때 또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저하고 같이 공부해 주시는 여러분들 이제 많이 계시니까, 저도 좀 힘이 나고 또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격려의 말씀들도 많이 해주시고, 예, 공부 자체가 명리가 쉽지 않죠, 그죠? 예, 좀 어렵고, 어차피 글자를 가지고 기운을 읽는 거니까 이게 사람마다 보는 관점도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어느 부분을 빠뜨리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생각지 못한 작용이 일어나가지고 변화를 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명리 공부가 상당히 어렵죠, 그죠? 그래서 늘 저도 고민하고 체감하고 또 왜 이렇지 하고 늘 의문을 가지고서 공부를 하는 게 사실 뭐 현실이고 또 실제로 뭐 이렇게 뛰어난 실력이 아니다 보니까 늘 그냥 공부하는 입장이 되고 또 우리 여기 또 오프라인에서 또 공부하시는 분들과도 또 이래 늘 같이 고민하면서 공부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아마 이 공부를 오래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얼마 안 된 분들도 계시지만 참 어렵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드시죠, 그죠? 그런데 이상하게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또 공부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또 이렇게 찾아주시고 또 공부를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육합에 대한 부분을 어차피 이민년이 오니까 인목이 와서 인해합을 하는 과정,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 앞에 그냥 이론적인 것만 대략 이렇게 던져놔 드리고 그냥 그거로 그냥 땡 이라기는 조금 미안한 부분도 있고 너무 무책임하게 그냥 이론만 그냥 대충 던져놓고 만다 이런 또 마음이 드실까 봐 조금 보충해서 제가 그 부분을 인해합이 일어나는 어떤 그런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작용력에 대한 것도 그죠? 일어나는 작용력도 설명했는데 이게 또 그냥 뭐 단순하게 그냥 한 가지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주 구조에 따라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인합 하나를 에, 모든 것에 다 붙여가지고 다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시고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보면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게 다른 방편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법칙을 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사주에 이렇게 대입해 보시는 연습을 해보면 아마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같이 정리해 놓은 걸 한번 보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죠. 오늘 한 10분 정도 안에 될는가 모르겠습니다. 20분 명리가 될는지 30분 명리가 될는지 모르지만 해봅시다. 우선은 인해합인데 조건을 조금 제한했습니다. 해묘미가 있는 경우로 일단 좀 제한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일단 해수가 원국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해수가 있으면 요 해가 그 결속일해가 있는 것은 보통 뭐 일반적으로는 이 삼합인 해묘미 이렇게 짜고 있을 때 요 합의 관계에서 인이 왔을 때는 이 해와 결합하겠죠, 그죠? 예. 합한다 안 한다 이러면 합을 합니다. 인해합은 합니다. 그러면서 육합이 강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모든 합 중에서는 음양합이 제일 그러니까 음양의 짝을 이루는 게 원래 제일 강력합니다. 이 남녀지간 부부지간의 합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오면 다른 거는 사실은 뭐 물러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묘미가 이렇게 있는 분들은 인이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해하고 이렇게 결속을 이루려 하죠.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일어나는 작용력에 대한 것을 보는 겁니다. 물론 사주 안에 해수가 있을 때 뭐 그 사회 충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죠? 또 뭐 이거하고 또 뭐 해해자형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죠?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사주는 다양하게 일어나니까 그 작용을 모두 다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로
삼합이 있다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도 사실은 좀 이 설명에 대한 약간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오류냐 하면 원국에 원국에 해묘미가 있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이 신축년이 왔을 때 이렇게 신축년이 왔을 때 이 축이 이렇게 미와 충돌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이 삼합이 자연적으로 완전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풀려나가는 과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따로 해와 묘가 서로 합을 하려고 하는 요 관계를 결속을 시키려고 하는 작용이 제법 강하게 있죠. 있는데 이게 완전히 풀어지느냐 하면 완전히 사실 잘 안 풀어져요. 이 충 하나로 해가지고 삼합이 전체가 확 다 무너지지는 원래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게 이제 삼합의 힘인데, 그러나 이제 이 합이 풀림으로써 어떤 작용이 있었느냐 하면 충년에, 신축년이죠, 그죠? 신축년에 어떤 작용이 있느냐 하면 요 해묘미를 가진 사람들은 이 해묘미가 천간으로 해서 작용하는 것을 신축이 보면 그 작용력을 잃어버리게 해요. 그래서 목이 천간으로 토를 간다든지 이런 작용들의 그 작용들을 소멸시키는 작용이 이 신축이 와가지고 축토가 충미충을 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게 좀 복잡하죠. 제 요 이야기만 들어도 좀 복잡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이 있는데 올해 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앞에 작용해서 이렇게 삼합을 사실은 건드린 작용이 있는 상황에서 인이 다시 들어와 가지고 해소하고 결속하는 그 작용이 또 생겼기 때문에 앞에 완전한 삼합이 있었다고 전제하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신축년에.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이 설명에 대한 오류가 기본적으로 오류의 전제가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렇지만 간지작용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단 인해합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 그 점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일단 요 구조 우리가 뭐 일간별로 나누면 되겠죠. 일간에 예를 들면 갑일가이다 이러면 해술은 아마 편인이 되고 임목은 비견으로 작용을 해서 들어옵니다. 그죠? 그럼 지지의 구조는 인해합이라는 것을 이제 맞이하게 되죠. 해수가 있는 분들입니다. 이 각각 일간들이 해수를 가졌을 때는 육친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죠. 이 육친관계에 대한 것만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인도 우리가 앞에 영상들에 이런 데 보면 그 갑이 해를 가지고 있을 때하고 갑이 해를 가지고 있을 때, 을이 해를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조건에 따라서 정인과 편인이지만은 그 환경의 영향이 좀 다르거든요. 다르지만 지금은 우리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 간단하게 육친만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갑이 해를 가졌을 때는 편인이 될 것이고 을이 해를 가지면 정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식간들이 각기 해수를 보고 있는 이 상황이 인목이 들어오면 얘들과 합을 할 거죠. 그죠? 합을 하게 되면 앞서 제가 지지육합에 대한 관계를 설명할 때 음과 양이 각기 음양을 짝을 지어 가지고 서로가 필요한 그 작용력을 가져가려고 하는 합이 되는 거예요. 이는 해수가 가지고 있는 그 작용력을 필요로 할 거고 해수는 또 인이 가지고 있는 그 작용력에 대한 것을 필요로 합니다. 해수 자체는 엄청나게 내려가려는 기운이거든요. 아래로 떨어지려는 기운이기 때문에 해수가 있는 경우에는 화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빨려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화가 굉장히 소모가 많이 되는 게 하는 게 해수거든요. 그럴 때 인이 들어오면 인은 화를 갖다가 장생시키려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수가 원래 목으로 가려는 그 성질이 원래 있기 때문에 인목이 목기를 조금만 보태줌으로써 해수가 완전하게 아래로 떨어지려는 작용을 막아내는 게 이제 인목의 그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지지작용에서는 그게 그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지지작용을 통해서 여기 사주에다가 붙이게 되면 너무 어려워집니다. 예,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래서 그 해석보다는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인해합을 했잖아 이렇게 해서 그냥 인해합목 이렇게 해석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는 각각의 여기에 있는 해수들이 전부 다
인목이 들어오면서 인목과 보태지면서 그 모양을 바꾸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묘미가 있는 사람은 삼합을 하고 있다고 전제하면 해수가 작용을 묘와 합을 하고 미와 합을 해가 세 개의 삼합자가 있는데 그거를 합을 함으로써 이 묘와 미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묘와 미만 남을 때 여기 있는 왕지인 묘목이 이제 원래 삼합을 했을 때 목의 그 오행작용만 했거든요. 목의 오행작용만 했다는 것은 묘의 특성을 드러내는 작용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삼합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목작용을 한 거예요, 요게. 묘작용하고 목작용은 다릅니다. 그 목작용이라 하는 것은 갑의 작용과 을의 작용을 동시에 하는 작용이 목작용입니다. 근데 묘작용은 그런 게 아닙니다. 묘는 수기를 전부 다 죽여 들어가는 자리잖아요. 그죠? 수가 죽고 수기가 전부 다 그 작용에서는 아주 강하게 작용하지를 못하거든요. 묘가. 그래서 그 작용을 죽여 들어가고 개수는 여태 이제 장생을 하는데 이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는 화기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묘가 그 작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천간작용을 원활하게 하는 삼합의 작용과는 다르게 다시 지지로 돌아와 버립니다. 그래서 천간작용을 해묘미를 했던 것은 인이 들어오면서 인의 합을 짬으로 해가지고 천간에 뭐 토를 극했다든지 화를 생했다든지 뭐 금과 대적했다든지 이런 작용들이 일시에 소멸이 됩니다. 좀 어렵죠? 기초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어렵고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요 영상을 조금 돌려보면서 제가 하는 이야기를 조금 새겨 들으면 통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작용을 통해서 이제 육신적 관계가 형성됐는데 그렇게 했을 때 묘만 남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두면 이제 묘가 각각의 일간에서는 이런 식으로 작용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드러났다는 것은 일종의 그 순수한 묘의 작용이 이제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석을 해도 됩니다. 삼합에 묶여 있던 그 묘 원래의 그 작용을 그 문하다가 이제 해가 인해합을 탁 데려가면 묘가 이제 나는 갑자기 정신이 딱 들어온 거죠. 들어와 가지고 아이고 내가 묘였네 이러면서 아, 묘 작용을 해야 되겠구나 이제 하고 자기 각성을 합니다. 묘가. 그러면 이제 만약에 사주에 유가 있었는데 이렇게 해묘미 삼합을 이렇게 했죠. 그러면 해가 인해합을 했습니다. 그러면 묘가 갑자기 각성을 해가지고 사주원국에 여기 있는 유하고 묘하고가 이렇게 충을 합니다. 이런 작용이 있죠. 그러니까 구조에 따라서 이제 이게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또 다르게 해볼까요? 요거를 알아야 간지 변화를 제일 기본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 신이 있습니다. 신이 있고 해묘미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구조상 뭐 이렇게 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인이 들어오죠. 이래 먼저 합니다. 요때 작용을 하면 묘가 다시 돌아오면서 이 신과 묘신을 짜죠. 그죠? 묘신 기분을 짠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 그전에는 신이 해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전혀 그런 관계가 없었어요. 이 글자와 이 글자에 불편한 게 없었죠. 그러면 이 글자가 나한테 어떤 존재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풀이를 하게 되는 겁니다. 뭐 일간에 따라 다르겠죠. 그죠? 여기 들어오는 글자에 따라서 이 관계와 이 관계가 서로 다르게 작용할 겁니다. 그죠? 그거는 이제 일간마다 맞춰보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 궁성과 그죠? 부모 자리와 그 다음에는 내 자식 자리나 내가 활동하는 자리나 이런 것들에서 묘신이 작용하고 이렇게 된다. 이런 거는 뭐 간단하게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월은 내 직장의 모습이고 신은 내가 만약에 활동하는 활동의 범주라 하면 궁성 부분에만 가지면요. 내가 그 직장에서 내한테 요구하는 활동의 범위하고 활동력하고 부분에서 딴지를 걸 수 있습니다.
그럼 막 스스로 막 엄청나게 피곤하겠죠. 그죠? 내 역할에 대한 거 피곤함을 느낍니다. 그게 인내합이라는 요 관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인내합의 작용에 의하여서 빠져나가는 나머지 것들의 모양들이 이루어지는 관계들이 기본적인 이 육합을 통해서 일어나는 문의 그 해석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사주마다 너무 다를 거예요. 그죠?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한 가지 원칙으로만 다 이야기할 수는 없다. 그런데 해묘미가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인이 들어와서 인이라 하는 것은 각각의 일간들마다 이런 특성을 가지면서 있을 거죠. 그죠? 이렇게 비경급제, 편인정인 이런 식의 글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걔들이 들어와 가지고 즉 이런 작용력을 내한테 줘서 원국에 있는 해와 합을 하면 결국은 요 묘가 남아서 묘의 그 순수한 작용을 이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해묘미에 묶여 있던 묘가 독자적인 작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죠? 예, 전혀 작용 안 하던 애가 작용을 한다라고 되고 또 내한테는 내가 없는 줄 알았던 묘의 작용이 드러난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예, 그런 것을 읽어주는 것이 이 육합, 앞서 이제 제가 그 육합의 작용력에 대한 걸 설명했으니까 그 작용력이 원국에서 왔을 때 작용하는 그 원칙들이 되죠. 예, 요 이야기만 들어도 좀 복잡하죠. 예, 사주에 따라서 워낙 다르다. 그러니까 요 원칙을 가지고 한번 요렇게 작용력에 대한 것을 해서 이렇게 소설처럼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러면 상당히 어, 풀이가 다양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통변하는 방법입니다. 별게 있겠습니까? 천간의 합하고 천간의 생극하고 이제 지지의 합하고 지지의 생극, 지지에는 형충파이죠, 그죠? 형충파의 작용력. 또 지지에 의해서 천간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지지는 지지끼리의 관계를 어떻게 맺는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통변하는 룰이 됩니다. 그래서 기초를 하시는 분들은 그 관계를 이렇게 하나의 작용에서 연결해서 읽어 들어가는 것이 조금 이제 어렵기 때문에 통변에 주저하게 되고 풀이에 자신이 없어지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이런 식의 연습을 자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의 원칙을 먼저 세워야 되겠죠. 아까 앞서 내가 영상에 했을 때 육합은 첨간작용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지 안에서 음량을 돌려내고 그 음량이라는 것은 결국 오행의 범주를 규정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음량이 지지로부터 원활하게 돌게끔 작용하면서 육합이 이루어졌는데 그 안에서 오행들이 각각의 자리에서 원활하게 돌아가면서 안정된 모양으로 회전하는 즉 계절을 이루어내는 모양으로 육합이 있었죠. 그죠? 그러면 그게 일종의 육합을 보는 이론적 토대가 됩니다. 그러면 삼합은 또 다르겠죠. 그죠? 삼합이라는 것은 각각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다음에 또 삼합 한번 또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각각의 자리에서 이루는 그 작용은 사주 내에서 전체적인 작용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천간작용과 아울러서 지지작용을 동시에 이루어내기 때문에 그 작용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은 굉장히 역동적으로 일어나거든요. 예, 그런 작용이 어떤 작용을 그러니까 삼합은 어떤 작용을 하는가 하는 걸 알아야 해석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되겠죠. 그래서 기초적인 법칙을 알고서 풀이를 하는 거하고 기초적인 내용을 모르고 그냥 인호수는 하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기초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응용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다음이 되기 때문에 항상 기초적인 내용의 원칙을 딱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죠. 그죠? 하여튼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육합에 대해서 육합이 사주 안에서 작용하는 작용력에 대한 거를 일단 삼합에 들어갈 때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제가 일단은 말씀드렸고 아무래도 육합에 대한 요 한 가지로 요 설명으로서는 아마 이게 뭐지 이렇게 하고 저한테 막 뭐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다음 영상에도 요 육합을 조금 연장을 해서 실내를 보여주든지 그죠? 그렇게 하든지 해서 육합이 일어났을 때 변화되는 거 꼭 인해합은 아니라도 지나온 세월의 육합으로 인해서 일어난 그런 실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해서 실내를 제가 좀 풀어드리든지 해서 설명을 더 좀 보태 드릴게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 굉장히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더 보충을 해서 관지 관계를 조금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요까지 하고 스스로 꼼꼼하게 공부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제가 또 보충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감사하고 예, 잘 보내시기 바라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